요즘 넷플릭스 켜보시면 축구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닌데 나라별 싸움으로 온 세상이 들썩이게 만든 프로그램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피지컬 아시아가 놀라운 흥행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죠. 공개된 지 불과 3일 만에 한국은 물론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역에서 시청 순위 1위를 석권했고, 놀랍게도 미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서구권 국가에서도 비영어권 TV쇼 부문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차트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시즌1의 피지컬 100 포맷을 한 단계 더 확장해 아시아 각국의 자존심을 건 국가 대항전 형태로 꾸며졌는데요. 몽골의 씨름 영웅, 태국의 무에타이 챔피언, 일본의 유도 국가대표 출신 등이 한자리에 모여 오직 육체만으로 승부하는 이 광경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몽골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이 거의 월드컵 4강 신화급으로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어 출전한 선수들이 귀국한 뒤에 대통령과 포옹하며 치아를 받는 등 어마어마한 반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라인업에서 무언가 위화감이 하나 느껴지죠. 맞습니다. 바로 아시아라는 부제와는 달리 아시아 이미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자칭 아시아의 맹주이자 대국이라고 자부하는 중국이 이 거대한 축제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최 측인 넷플릭스와 한국 제작진이 중국을 초청 명단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피지컬 아시아에서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자 뒤에서 몰래 훔쳐보며 분노를 터뜨리고 급기야 AI 기술까지 동원해 가짜 승리 영상을 만들어내는 등 추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호주까지도 아시아 취급으로 함께 출연했는데도 대놓고 왕따를 당한 중국의 안쓰러운 실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지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가디언은 이번 피지컬 아시아의 흥행 요인으로 순수한 경쟁과 존중을 꼽았습니다. 서구권의 리얼리티 쇼가 자극적인 욕설과 출연자 간의 비열한 배신, 막장 드라마 같은 전개에 치중하는 반면 한국이 만든 이 프로그램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아시아 선수들이 몸과 몸을 부딪히며 땀 흘리고 패자가 승자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는 스포츠맨십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벌써 중국이 못 끼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방금까지 치열하게 승부를 가리던 선수들이 타이머 종료 후 자기 동료들보다도 경쟁하던 상대 선수를 먼저 가서 챙기는 모습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시아의 평화다. 올림픽보다 더 감동적이다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이 훈훈한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중국은 유독 찬물을 끼얹으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웨이보나 도우인 등 중국 SNS에서는 잘나가는 피지컬 아시아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이 열등감을 폭발시키는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최강인 중국 무술이 빠진 피지컬 쇼는 볼 것도 없다거나 한국이 중국을 두려워해서 일부러 초청하지 않았다. 소국들의 잔치일 뿐이다는 등 원색적이고 유치한 비난을 퍼붓고 있죠. 사실 이러한 반응들도 대부분은 중국이 자기들만 쓰는 SNS에 올라오는 것들이라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노는 곳까지 몰려와서는 중국인이 아닌 척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 그게 문제죠.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말을 하는 중국인들 중에 넷플릭스를 합법적으로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욕하고 깎아내리는 한국의 콘텐츠를 VPN을 이용해 우회하거나 불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도둑 시청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화를 내면서 정작 그 잔치상을 담 넘어서 훔쳐먹고 있는 이 기막힌 이중성의 전 세계 네티즌들은 돈 내고 보는 것도 아니면서 불평은 세계 1등이라며 조롱하고 있죠. 중국의 열등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발달한 AI를 이런 데다 써서 피지컬 아시아의 가상에 중국팀이 출전해서 다른 나라를 죄다 이기는 영상을 만들어서는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있죠. 누가 불러주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중국 대표 선수로는 누가 뽑히면 좋을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초대받지 못한 서름을 가상 현실 속의 망상으로 달래는 그야말로 정신 승리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한국의 피지컬 시리즈가 성공을 거둔 것을 진작부터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다운 짓도 이미 벌였죠. 바로 짝퉁을 만드는 겁니다. 피지컬 시리즈의 시즌1 피지컬 100이 흥행하자 중국은 곧바로 카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의 워커이 47. 당연하지만 본방이 공개되자마자 피지컬 100을 너무 뻔뻔하게 베꼈다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은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라며 발뺌을 했는데요. 우리 시선에서 보면 피지컬 시리즈보다는 출발 드림팀을 베낀 게 아닌가 싶은 조악한 퀄리티라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오히려 베껴서 나온 게 이거라면 그럭저럭 독창적이라고 해줄 만할 수준이죠. 무엇보다 공정함이 생명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판정의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자국민들에게조차 욕을 먹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에서 잘 나가는 한국 프로그램을 베낀 것이 이게 처음도 아닌데요.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한국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글로벌 히트를 쳤던 흑백요리사도 중국이 대놓고 베낀 적이 있었죠. 그나마 흑백요리사를 베꼈을 때에는 편집과 진행 방식을 원본과 유사하게 보일 만큼은 열심히 베꼈는데 피지컬 시리즈는 그 정도 성의도 없이 베껴놔서 더더욱 비웃음을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기획력은 없이 한국이 만들어 놓은 성공 공식을 그대로 훔쳐다가 싸구려 모조품으로 찍어내는 그들의 행태는 중국이 자칭하는 대국 타이틀이 얼마나 허무한지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이번에 피지컬 아시아가 한국, 일본, 동남아,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어우러지는 진정한 범아시아 축제로 흥행하자 글로벌 시청자들은 중국을 향해 뼈 때리는 조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레딧과 유튜브 댓글창에는 중국은 넷플릭스에 나올 자격이 없다. 억울하면 너희끼리 만들어라. 러시아, 북한, 쿠바, 이란을 초청해서 독재자 피지컬 100을 찍으면 딱이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한 룰과 스포츠맨십이 통하지 않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심판 매수와 편파 판정이 난무하는 그들만의 올림픽을 하라는 비아냥입니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비꼬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억지로만 밀어붙이려는 중국의 외교적 행태에 대한 전 세계인의 피로감이 투영된 반응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피지컬 아시아를 통해 많은 시청자가 중국 없는 아시아가 얼마나 평화롭고 매력적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아시아 국가 대항전이라고 하면 역사적인 감정이나 영토 분쟁 때문에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러블 메이커인 중국이 빠지자 한국과 일본 선수가 서로의 기량을 존중하며 악수를 하고 동남아시아 선수들이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하며 우정을 나누는 훈훈한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사실 피지컬 아시아에도 한국과 일본,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서로 감정이 좋다고만은 못할 나라들이 함께 출연하기는 했습니다. 국가 대항전이라는 방식을 취한 이상 선수들은 물론 시청자들끼리의 감정도 얼마든지 격화될 수 있었죠. 게다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달리 피지컬 아시아는 냉정하게 따져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그 어떤 강제성 있는 기관도 여기서 공정하고 스포츠맨십 넘치는 행동을 하도록 감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슨 행동을 했더라도 길어야 몇 주 정도 악플 좀 받고 잊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출연한 선수들 그 누구 하나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국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경기 매너를 선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선수들은 사이좋게 함께 놀러다니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선수들이 앞장서서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니 보는 시청자들도 국적을 가지고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선수들의 정정당당한 승부만을 응원하며 매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 시청자들 대부분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중국이 없으니 정말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대륙 단위의 스포츠 이벤트들을 되돌아보면 꼭 중국 심판이나 중국 선수나 중국 팬들이 크게든 작게든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국가 대항전인 만큼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은 그런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한 피곤한 경험 자체가 아시아 전체에 공감되었던 것입니다. 한 시청자는 중국이 있었다면 분명 판정에 불복해서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동북공정 같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프로그램의 본질을 흐렸을 것이라며 중국의 부재가 오히려 이 쇼의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중국팀이 있었다면 몽골팀이 하루 만에 이들을 응급실로 보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죠.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유독 좋아하고 중국인들은 코빼기만 보여도 극대노한다는 것은 유명한 일이니까요. 결국 중국은 아시아라는 거대한 커뮤니티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으며 주변국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불협화음의 존재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지컬 아시아의 눈부신 성공과 이에 대한 중국의 찌질한 반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프로그램 포맷을 베끼거나 세트장을 비슷하게 지어놔봐야 그 안에 담긴 콘텐츠의 철학과 진정성 그리고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절대 훔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짝퉁 프로그램을 찍어내고 최첨단 AI 기술로 현실을 왜곡하며 가짜 우승을 만들어낸다 한들 세계인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누가 문화를 선도하고 누가 뒤에서 훔쳐보는지는 이미 판가름 났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문화의 표준이 된 대한민국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며 짝퉁과 조작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중국. 이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저 그들이 만드는 삼류 코미디를 비웃으며 우리의 길을 가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오리지널리티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 통쾌한 현실을 중국이 직시하지 못하는 한 그들의 조롱당하는 처지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